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전 영상에 이어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각 대학별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대학은 경희대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시간 관계상 경희대, 아마 한국외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요 세 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좀 변경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 이제 조금 관심 있는 경희대 지원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경희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경희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우선 이제 그 2026학년도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 전형 방법에 있어서의 변경 사항은 정시 전형 도예학과의 경우 전년도에 실기 60과 수능 40%를 합산해서 합격자를 선발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수능 100%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이제 평가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예학과의 지원을 생각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능으로 선발을 한다는 점,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나 그 다음에 교과 반영 방식, 즉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시 전형에서 일부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여기 이제 수시 전형에서 좀 변화가 생겼는데 제가 앞선 이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료가 이제 대교협 대학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마 이제 아실 텐데 그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학교별로 좀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골격 자체는 네, 일단 대기업 대학 어디가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대학의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편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대학 어디가에서 되게 이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변경 사항을 다 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 좀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네, 내용 이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경희대가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어디가에서 이제 정리해 주었던 이 자료 이외에 또 추가적인 변경 사항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네,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내용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수능 최저력 기준에 대한 변경 사항부터 생각해 보면요. 자, 지금 2025학년도에 한국사 포함해서 한국사 제외가 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전형이 아니고요. 예술 체육 계열,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 한국사 포함해서 한국사 제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전형에서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의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만 한국사 포함해서 한국사 제외로 바뀌었다. 네, 그렇게 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인문,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면요, 최저학력 기준이 2합 5등급입니다. 5등급에 그 다음에 한국사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5등급 이내. 네, 요거를 요구를 했는데 예체능 계열에 한해서 지금 한국사가 제외가 됐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경희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작년에 이미 2025학년도에 좀 변화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 탐구 두 과목이 반영이 됐고 그 기조는 2026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가 제외가 된 경우는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의 예체능 계열에만 네, 적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자, 올해는 다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중 삼합 4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5등급 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도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적용한 적이 있었다가 또 그게 폐지가 됐고 그 내용들이 이제 다시 2026학년도에 또 다시 적용이 되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뭐 이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지만 어쨌든 동일한 기준으로 삼합 4등급을 적용한다. 네, 요거를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의학학 계열이 뭐 기본적으로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회, 한의회, 그 다음에 약학, 네, 이런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삼합 4등급,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의학학 계열 지원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교과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신 의학학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면서 1단계 선발 인원 배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년도에는 3배수를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2026학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서 4배수로 모집 인원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단계에서는 3배수를 모집하는데 의학학 계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서 4배수를 모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 반영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반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참고하고 좀 기억해두고 가야 될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이제 그 지원 자격에 대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적 반영 방식에 대한 부분들 변화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지원 자격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수생까지, 그러니까 현재 고3 학생과 그 다음에 재수생, 그러니까 삼수 안 되고요, 재수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2월 및 이후 졸업자라고 했으니까 2024년 2월이니까 재수생하고 삼수생까지 되겠네요. 삼수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원 자격 자체가 지금 2024년 네 2월 이후 졸업자 그리고 또 졸업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24년 2월이니까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작년도 이제 졸업한 학생들까지 감안한다면 네 이제 삼수생까지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원 자격 자체가 일단 전년도보다 좀 확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추천 인원도 전년도에 이제 좀 쿼터 제한이 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지원 자격이 좀 확대가 되면서 추천 인원에 대한 고교별 제한은 없어졌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고3 학생들,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인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지원 자격 요건에 있어서 각 고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추천 인원 자체를 전년도까지 조금 제한을 뒀었는데 그 인원들 자체의 지원 자격을 삼수행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기본적으로 네, 이제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고3 재적 학생 인원의 5%인가 네, 그렇게 이제 이내로만 제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네, 이제 제한 영역을 풀어버리고 일단 고교별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이제 소멸되었다. 자,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좀 지원해볼 학생들은 한번 이제 도전을 해봐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뭐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경희대하고 이제 비슷한 급에 있는 학교들,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경희대 자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중앙대라든지 또는 뭐 한양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또는 뭐 이화여대라든지 이런 학교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타이트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당장 입결 자체가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대학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입결에 있어서의 약간 이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좀 변화가 생겼는데, 그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대한 변화는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모든 계열이 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좀 변화가 생겼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자, 전년도 같은 경우 인문,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인문 계열은 국영, 수사, 한국사까지만, 그리고 자연 계열은 국수, 영, 과 전체 과목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인문, 자연 계열 상관없이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국수, 영사과, 한국사 전 과목, 그러니까 인문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 성적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하고 다르게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겐 사회 과목과 한국사 과목도 이제 성적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국영, 수사과 한국사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어쨌든 입결 자체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재작년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었던 계열별로 차이가 있었던 과목들에서 이제 전 과목이 사실 주요 과목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의 성적 편차에 따라서 입결 자체는 소폭 하락할 여지도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지, 그러니까 뭐 과목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입결 자체가 조금 소폭 하락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긴 했으나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소폭 하락할 수 있는 그 우려에 대한 측면을 지원 자격의 확대로 그리고 추천 인원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조금은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두 부분이 상쇄가 된다라면 입결 자체가 이렇게 크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 이제 최대 약제는 제가 앞선 영상들에 설명드렸지만 올해 수험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일단 간과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고3 학생 수가 대략 한 5만 명 가량 증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이전 연도까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중에서 상위 3개, 자연계열도 국수 영과 중에서 상위 3개였는데 2026학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도 계열 상관없이 인문과 자연계열 모두 다 국수 영사과 중 상위 3개 과목으로 이제 바뀌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교과목이 확대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이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이제 각 대학별로 자신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각 대학별로 이제 그 환산 내신을 이제 뽑아보게 될 텐데, 이제 올해 나오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전년도에 경희대에 대입했을 때와 그리고 2026학년도에 경희대 성적 방식으로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 체육 계열,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국어, 영어, 예술, 체육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이었는데 올해는 국어, 영어, 교과 중에서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 이 점도 일단 좀 변화가 있으니까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수시 전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들이 있다는 점,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경희대 기회균형 전형에서 요거는 이제 다른 전형들보다는 조금 지원 자격 요건에서 이제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회균형 2 전형 중에서 이 기회균형 2 전형 중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점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4자녀에서 올해 3자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자녀가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2026학년도는 3자녀로 기준점이 좀 변경되었으니까 이 부분들도 참고해서 지원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정도만 일단 수시에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관련된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에서 우선 수능 반영에 대한 요게 이제 수능 반영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정시 전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정시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에 대한 평가 방식 자체가 조금 많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모든 전형에서 영어 성적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영어가 이제 뭐 15% 이제 뭐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뭐 15% 반영이 되면서 등급별로 환산 점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까지는 그냥 만점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이후부터는 2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8점, 12점, 18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점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 좀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15% 반영되는 부분들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의 영역에서 나머지 건 이제 100%를 채운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는 영어에 대한 비중이 전년도보다는 조금은 감소하는 이제 변화가 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시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15% 반영 이제 그 고정값에서 이제 2026학년도 정시에서는 영어는 15% 고정 반영이 아니라 그냥 감점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는 전년도에도 이제 감점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올해도 감점을 적용하지만 이제 등급별 감점에 대한 그 폭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모두 만점 처리를 해주고 그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5등급 밑에 쪽부터는 감점이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5점 단위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감점의 폭이 좀 더 줄어들긴 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한국사 5등급 밑에 쪽은 그렇게 제가 뭐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오히려 감점 폭이 좀 줄어들긴 했었어도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제 인문계열 모집에서 이제 사회계열 모집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바뀐 게 뭐가 이제 큰 문제냐? 이제 아시겠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에서의 수능 각 영역별 반영 비중과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각 영역별 반영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서 이제 사회계열로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거는 어떤 과목에서의 반영 비중이 바뀌면서 유불리를 이제 따져야 되는 부분들의 변화가 좀 생겼다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밑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요. 자, 우선 수능 반영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문, 사회, 자연, 체육, 예술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지금 영어 15%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어 15%가 반영이 됐었는데 그 15%가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샘플로 인문 쪽을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전년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 35, 수학 20, 탐구 30, 영어 15 그렇게 해서 합산 100%가 반영이 됐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영어 15%를 빼고 영어는 감점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국수 탐을 가지고 지금 100%를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어 40, 수학 25, 그 다음에 탐구 35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새롭게 수능 반영 영역 비중을 새롭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국어 반영 비중이 35에서 40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이 더 높아졌고 수학 반영 비중도 5% 높아졌고 탐구 반영 비중도 5%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각각 영어 15%를 빼고 국수탐에 각각 5%, 5%, 5%씩 반영을 해서 네, 전반적으로 국수탐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비율적으로는 각각 5%씩 상승을 한 거니까 네, 영어 감점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사회과학계열.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국어 30, 수학 30, 탐구 25, 영어 15였는데 2026학년도에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네, 5%씩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과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 사회계열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비중이 일반 인문 쪽의 수학 비중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고 수학 성적에 좀 메리트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하고 이제 조금 바뀐 것 중에 하나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 쪽에 사회탐구를 이제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산점, 이제 과목당 가산점 4점인가 이렇게 부여를 했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과목당 또 이제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이제 가산점 4점을 이제 부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탐 선택 시의 가산점은 네, 없어졌습니다. 다만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4점씩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4점씩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사탐을 선택했을 때 전년도 작년에 받을 수 있었던 가산점이 올해는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 삼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종 확정 요강을 통해서 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했던 거는 우선 사탐 가산점은 없어졌다. 인문사회계열에서의 사탐 가산점은 없고 네, 자연계열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은 네, 과목당 네, 4점씩인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자, 이제 그 반영 비중에 대한 변화를 보면 네, 지금 국어 35에서 국어 35는 동일하고 수학이 20에서 수학 35, 탐구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히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중이 더 높아졌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수학 가중치의 비중은 매우 매우 커졌다라고 하는 것 꼭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 예술 계열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국어 50, 그다음에 뭐 탐구 한 과목 30, 영어 20 뭐 이렇게 됐었는데 영어는 이제 감점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국어 60, 탐구 40. 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사회 탐구 응시자가 변환 표준 점수에서 4점을 가산했는데 그게 2026학년도에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점 네,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ICT 광역 모집 단위, 그 다음에 사회과학 광역 모집 단위, 그 다음에 생명과학 광역 모집 단위, 요거 모두 다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요. 수시에서는 모집을 안 하고 요 세 개의 모집 단위 모두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정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ICT 광역 모집과 사회과학 광역 모집은 모두 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가군에서 모집을 했고 요 생명과학 모집 단위는 나군에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최종 확정 요강을 통해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 계획안에는 가군의 ICT 광역 모집과 사회 광역 모집,
그 다음에 나군의 생명과학 광역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무전공, 자유전공이 이제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올해 이제 의대 정원이 증원될 일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겠지만, 자유전공은 전년도에 이제 시행하지 않았던 미시행 대학이나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우선 이제 경희대 관련된 내용들은 좀 마무리를 짓고요. 네. 잠깐 경희대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잠깐 이거 살펴보면서, 뭔가 어딘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대기업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건지,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나 좀 정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전년도 지금 이제 그 2025학년도 이 수능 반영 영역에서, 네, 아까 이제 무심코 저도 보다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이제 확인해봤는데, 다시 이제 잠깐 화면을 좀 멈추고 확인했는데, 네,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국어 20, 그다음에 수학 35, 그 다음에 탐구가 30, 그리고 영어 15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 이제 바뀌어서 국어 35, 수학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뭐 탐구 30,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리가 좀 잘못됐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 수치만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정리가 좀 잘못되어서, 네, 이 부분은 좀 미리 오류 좀 다시 좀 수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비율 변경이 조금 뭔가 이제 제가 잘못 정리했을 수도 있는데,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 지금 2026학년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국어가 25%, 그 다음에 수학이 40%, 그 다음에 탐구가 지금 보니까 35%. 네, 요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요 부분들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요 정시 자연계열만 좀 정정을 할게요. 전년도에는 국어 20, 수학 35, 그 다음에 탐구 30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6학년도 같은 경우에 국어 25, 수학 40, 탐구 35.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국어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수학 같은 경우도 5% 증가했고, 탐구도 5% 증가했으니까 각각 5%씩 다 증가를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과 탐구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이 수치에서 조금 뭔가 잘못 정리가 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 좀 죄송하고 이 부분만 좀 수정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앞에 영상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건 제가 영상에서 이제 댓글로도 좀 달아 놓을 테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한국외대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의 변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대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전형 자체에 이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능 전형,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이나 그다음에 요런 뭐 성적 반영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한국사 같은 경우 전년도까지는 그냥 응시가 필수였고, 그러니까 점수 반영 없이 응시 여부에 따라서 패스 또는 페일 방식을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이제 점수를 이제 좀 반영을 해서 등급별 이제 점수를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계열별로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뭐 이제 등급별에 따라서 이제 반영 점수 자체가 이제 뭐 10점부터 시작해서 8점까지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점수대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 2, 3등급까지가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 2, 3, 4등급까지 만점 처리를 한다.
그 밑에부터는 이제 0.2점씩 이렇게 뭐 이제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대한 변화 사항이나 변경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거는 이제 대학별 확정 요강이 나왔을 때 그 확정 요강을 토대로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학교별로 요강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올릴 테니까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서울시립대, 이제 전형 변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도, 몇 가지 좀 주요한 변경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립대 지원을 염두에 두는 수험생들은, 네, 시립대 변경에 대한 측면들 한번 좀 잘 살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선 전형 방법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제 교과 100%로 이제 선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에 교과 정성평가 10.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작년부터 얘기해 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고교 학점제로 이제 이미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고교 학점제를 이제 완벽하게 적용하는 학생들이고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고3 학생들도 사실 고교 학점제 이제 부분적으로 적용받았던 그런 이제 그 수험생들이었는데 이 친구들 때부터는 어쨌든 고교 학점제의 그 방향 자체가 단순히 이제 그 내신 성적이나 이런 이제 등급만으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학생들의 진로,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 그리고 그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어떤 몇 학점을 이수하고, 이수에 대한 성취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사실 정성평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그런 전형,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교과 전형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성평가에 대한 어떤 이제 비중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작년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한양대라든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정성평가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었는데 이제 2026학년도 올해죠. 이제 서울시립대도 이러한 경향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100에서 교과 90, 교과 100%에서 교과 90과 교과 정성평가 10. 그러니까 요 교과 정성평가 10은 다른 학교하고 거의 평가 방식이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교과 이수 그리고 그 교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취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그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일 텐데 아직은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10%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영이 될지는 네, 이제 약간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 성적 90%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뭐 동점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이 10%의 영향력이 작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시립대는 그러한 경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지금까지는 좀 탄탄하고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가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 교과 정성평가 10% 포함된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평가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70과 교과 30에서 논술 80 그리고 교과 성적 20% 합산해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러니까 논술 비중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 우리 앞서서 전형 방법에서 학생부 교과, 즉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전형 방식에서의 변화도 있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드디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시립대하고 이제 중복해서 지원하는 학교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결단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라고 보기 힘들었던 게 국수영탐 3합 7등급 이었는데 요 부분들을 올해 국수영탐 중 3개 합 8등급으로 그러니까 한 등급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사 4등급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기존까지는 자연 계열에 한해서 적용하던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 미적 그 다음에 과탐 지정 과목이 있었는데 전 계열, 그러니까 인문, 자연 포함해서 전 계열 모두 다 선택 과목 지정은 다 폐지를 해서
자유롭게 과목 선택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점도 최소한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논술 전형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작년에 이제 1, 2 전형으로 이제 2 전형에서 일부 모집 단위에 적용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의 모집 단위에는 국수 영탐 중 2합 5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년도에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던 2합 5등급을 올해는 이제 폐지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다. 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능 반영, 즉 이제 정시 전형인데,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까지 전년도까지는 자연 계열에 한해서 과학탐구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의 7%의 가산점을 줬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문 같은 경우에도 가산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인문 같은 경우는 사탐을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가산을 해주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과탐을 선택했을 때 무려 7%의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서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변환 표준 점수의 7%가 아니라 이제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사탐 선택 시 가산 3%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요. 다만 변경된 사항이 과탐 선택했을 때,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 선택했을 때 7%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거에서 이제 3% 가산점으로 바뀌었다. 요 점이 이제 좀 변경 사항이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과 동일하게 자연계열 1, 2 전형에 이제 그 해당되는 모집 단위에 지정해놨었던 지정 과목 수학, 기하 또는 미적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응시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점들도 일단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정 요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모집 인원을 좀 많이 늘렸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립대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었었는데,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 인문과 자연 분할해서 모집을 했었고, 그 부분이 올해 이제 통합 모집으로, 그냥 자유전공 통합 모집으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지금 일단 모집 인원 자체가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 수시 교과 전형에서 12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5명, 수능에서 13명. 그러니까 전년도 모집 인원 규모에 비하면 모집 인원 규모가 좀 많이 축소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집 인원 자체는 지금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단정지어서 지금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확정 요강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똑같이 끌고 갈지, 아니면 모집 인원에 좀 변경이 생길지는 수시 또는 정시 확정 요강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시립대까지 3개 대학, 그러니까 외대까지 포함해서 3개 대학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아까 이제 그 경희대 설명드릴 때 자연계열 정시 모집 단위에서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좀 잘못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들 요렇게 좀 변화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만 좀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요 3개 대학교 예상했던 대로 요 3개 대학교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다음 대학교들, 그러니까 건국대, 동국대, 뭐 홍익대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 여대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또 여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만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대는 여대대로만 좀 따로 묶어서 좀 다시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대학교의 그 변경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